할머니, 여기 자리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이코노미석이 저기 뒤에 있거든요. 돌아가실래요? 어이구, 내가 언제 여기 앉지 말라고 했나? 내 표엔 비즈니스석이라고 딱 써 있던데. 요즘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많이 해준다더니. 별일이네. 이젠 아무나 마구네. 참 재밌는 구경이네. 조용히 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왜 시비를 거는 거야? 손님, 불편하시면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다른 VIP 고객들께 피해가 가니까요.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인생이 저녁빛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비행기에서 겉모습 때문에 무례한 대접을 받은 김정숙 할머니가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고 통쾌한 결말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교훈을 담은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 72세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다.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히 일하며 작은 가게 하나에서 시작해 회사를 키웠고, 이제는 여러 기업에 투자하는 자산가로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늘 검소하고 단순했다. 그녀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게 가치 있는 거야. 값비싼 명품 옷이나 보석에는 관심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편안한 면 셔츠와 깔끔한 바지를 즐겨 입었고, 외출할 때도 검소한 디자인의 크로스백과 단정한 운동화를 신곤 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이제 좀 꾸미고 다니셔야죠. 성공한 사람답게요. 그러나 할머니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내가 입고 싶은 게 가장 좋은 옷이지.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런 그녀가 이번에 큰 결심을 했다. 어느 날 미국에 사는 손자가 직접 영상 전화를 걸어왔다. 화면 속 손자는 해맑은 얼굴로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한번 꼭 놀러 오세요. 그 말에 김정숙 할머니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뭉클했다. 손자는 할머니가 너무 바빠서 어릴 적부터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다. 늘 사업을 키우느라 밤낮 없이 바빴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자주 놓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아졌고 무엇보다도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그게 제일 소중한 거지. 그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그래, 이번에 꼭 가야겠어. 하지만 미국까지 가는 여정은 길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코노미석을 탔겠지만 이제는 장시간 비행이 부담스러웠다. 이번만큼은 편하게 가기 위해 비즈니스석을 예약했다. 사실 퍼스트 클래스도 충분히 탈 수 있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호사스럽게 다닐 필요는 없지. 출발 당일 그녀는 가장 편한 옷차림으로 공항으로 향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언제나 그랬듯 소박했다. 단정한 체크 무늬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 그리고 손때 묻은 크로스백,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다른 비즈니스석 승객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다. 비행기만 잘 타면 됐지. 옷차림이 뭐가 중요해? 체크인을 마치고 비즈니스석 승객 전용 라운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승객들은 그녀를 보고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 비즈니스석에 앉을 법한 사람들은 정장을 갖춰 입었고 노트북을 펴놓고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그 속에서 그녀는 마치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온 친숙한 할머니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비행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탑승 시간이 되었다. 할머니는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여유롭게 비즈니스석으로 향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넓고 푹신한 좌석이 몸을 편안하게 감싸주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와 이륙 준비를 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느껴지는 여행의 설렘을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할머니가 착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옆자리에 앉은 한 중년 남성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불쾌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그 남성은 50대 중후반으로 보였으며 깔끔한 네이비색 수트를 입고 있었다.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가죽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들고 바쁘게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할머니에게 향했다. 처음에는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마치 무언가 못마땅하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듯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에휴 참나.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비행기는 이제 막 이륙을 준비 중이었고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비행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가만히 두면 조용해질 사람도 있고 반대로 가만히 두어도 굳이 시비를 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옆자리 남성은 확실히 후자였다. 그는 손목 시계를 슬쩍 바라보더니 일부러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이 단순한 피곤함에서 나온 것이라면 모를까. 확실히 할머니에게 들려주려는 의도가 다분한 한숨이었다. 할머니는 애써 못 들은 척했다. 그러나 남성은 혀를 차며 기어코 말을 꺼냈다. 할머니, 비즈니스석은 꽤 비싼데 잘못 모신 거 아니에요? 그의 말투는 가시처럼 날카로웠다. 비싼 좌석이라고 강조하는 말 속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리가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순간 주변에 앉아 있던 몇몇 승객들이 흘끗 이쪽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서 무례한 남성을 제지하려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몇몇 사람들은 할머니의 평범한 옷차림을 다시금 힐끗거리며 그의 말에 은근히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손목에는 반짝이는 명품 시계, 표정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고 태도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당당했다. 아마도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겠지.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찼다 한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형편없다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할머니는 피식 웃었다. 그리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표를 잘못 끊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녀의 말투는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러나 남성은 여전히 비꼬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아, 뭐 요즘 마일리지 같은 걸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서 납득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한술 더 떠서 옆을 지나가던 승무원을 손짓으로 불렀다. 저기요. 승무원은 곧바로 다가왔다. 그녀는 젊고 세련된 외모의 여성으로 비즈니스석 승무원답게 완벽하게 다려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남성은 그녀가 다가오자마자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여기 자리 배정 제대로 된 거 맞나요? 이분이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를 흘깃 바라보았다. 그러자 승무원은 할머니를 재빨리 훑어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손님. 혹시 좌석 확인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피식 웃음을 지었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비즈니스 세계에서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왔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은근히 상대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런 종류의 차별과 무시는 그녀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쾌한 건 어쩔 수 없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 자리는 여기 맞습니다. 할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남성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는 아예 대놓고 승무원에게 말했다. 이런 자리에는 원래 기업인이나 사업가들이 많잖아요. 요즘 항공사에서 좌석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주던데.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흐렸다. 그러자 승무원은 그제야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죠.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디까지나 남성 쪽을 배려한 것이었다. 그녀는 남성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주었다. 이 말의 의미는 간단했다. 이 할머니는 원래 이 좌석을 이용하는 고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 순간 할머니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들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급 정장과 명품 가방을 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친절과 예의를, 평범한 셔츠와 바지를 입은 사람에게는 은근한 무시와 차별을.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 비행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질 것 같았다. 김정숙 할머니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도 불편한 기류는 계속됐다. 옆자리 남성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힐끔거리며 한숨을 쉬었고 승무원의 태도 역시 어딘가 불친절했다. 할머니는 장시간의 비행에 대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부탁하려 했다. 손을 들어 승무원을 불렀다. 저기요. 따뜻한 생강차나 허브티 같은 거 있을까요? 승무원은 그녀를 바라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짓고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도 차는커녕 물 한 잔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시간 옆자리에 앉아 있던 남성은 상황이 전혀 달랐다.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는 우아하게 손짓하며 승무원을 불렀다. 저기요. 여기 와인 좀 주세요. 레드 와인으로. 그러자 아까 할머니에게는 마지못해 응대하던 승무원이 활짝 웃으며 즉시 반응했다. 네, 손님. 어떤 와인을 원하시나요? 저희가 이번 노선에서 특별히 제공하는 프리미엄 레드 와인이 있는데요. 그녀는 눈앞에서 그 남성에게 제공되는 와인 리스트를 보여주며 세심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이 와인은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직수입한 건데요. 단닌감이 부드럽고 오크 숙성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깊은 맛이 납니다. 남성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오, 좋네요. 그걸로 주세요. 승무원은 손수건까지 정성스럽게 챙겨주며 와인을 서빙한 후에도 친절한 말투로 대화를 이어갔다. 혹시 와인과 함께 견과류나 치즈도 같이 드릴까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차 한 잔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내가 따로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건가 싶어 다시 손을 들었다. 저기, 아까 부탁드린 차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승무원은 귀찮다는 듯 얼굴을 살짝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곧 가져다 드릴게요. 하지만 그녀의 말과 달리 차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주변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옆자리 남성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 남성이 주문할 때마다 승무원은 상냥한 미소와 함께 최대한 빠르고 정성스럽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할머니가 요청한 것은 번번이 뒤로 밀려났다. 심지어 승무원이 지나가면서 무심코 트레이를 할머니 쪽으로 밀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애써 넘겼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확신이 들었다. 이 사람들 나를 제대로 된 승객으로 대하지 않는구나. 할머니는 피식 웃었다. 이제는 어렴풋이 이유도 알 것 같았다. 그들은 단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다. 평범한 옷차림, 꾸미지 않은 머리, 값비싼 액세서리 하나 없는 소박한 모습,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는 자산가라기보다는 마일리지로 어렵게 좌석을 업그레이드한 운 좋은 일반 승객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옆자리 남성에게는 귀족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에게는 귀찮은 존재를 대하듯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다. 비행기는 길고도 지루했다. 창밖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과 흩어진 구름들이 보였지만 김정숙 할머니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몇 시간 전의 상황을 되돌아보았다. 옆자리 남성이 던졌던 비아냥, 승무원들의 무성의한 태도,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 할머니는 피식 웃음을 지었다. 참, 세상은 변하지 않는구나.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수도 없이 겪어왔다. 사람들은 언제나 겉모습만 보고 상대를 평가했다. 비싼 옷을 입고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친절과 존경을 보이며 겸손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무례하게 굴고 깔보았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순간 다들 얼굴이 새빨개지더라. 그때의 당황한 표정들, 얼어붙은 눈빛들, 그리고 어색하게 변명하던 모습들. 이번 비행도 결국 다를 게 없었다. 할머니를 처음부터 비즈니스석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했던 그들. 그러나 이제 곧 그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비행기는 미국 착륙을 위해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안내 방송이 흐르고 승무원들은 착륙 준비에 분주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기내 복도를 지나던 한 남성이 문득 걸음을 멈췄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김정숙 할머니가 앉아 있는 쪽을 보고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남성은 부기장이었다. 깔끔하게 다려진 유니폼, 반듯한 자세, 그리고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이승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부기장은 몇 초 동안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다. 어머, 할머니, 여기서 뵙다니요. 그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나왔다. 기내의 공기가 순간 조용해졌다. 할머니도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그녀도 기억이 났다. 이승재 부기장, 예전 항공사 주주회의에서 몇 번 마주쳤던 젊은 부기장이었다. 그는 당시 새롭게 부기장으로 승진한 후 항공사 주주들에게 자신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발표했던 성실한 청년이었다. 그때 그는 다부진 표정으로 주주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었다. 이 항공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일부러 할머니를 찾아와 인사까지 했던 청년이었다. 항공산업에 투자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밝은 미소는 변함없었다. 할머니, 오랜만입니다. 회사 회의 때 뵙고 싶었는데 여기서 뵙네요. 그가 반갑게 손을 내밀자 할머니도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나누었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옆자리에서 우쭐한 듯 와인을 마시고 있던 중년 남성의 표정이 굳었다. 아까까지의 여유로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는 할머니와 부기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승무원들도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걸 감지하고
서로 눈을 마주쳤다. 특히 처음부터 할머니를 무시했던 그 젊은 승무원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저 혹시 두 분이 아시는 사이신가요? 그동안 할머니를 은근히 깔보던 남성이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자신감이 없었다. 부기장은 웃으며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네, 물론이죠. 이분은 우리 항공사 최대 주주님 중 한 분이세요. 그 순간 남성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가 단순한 승객이라 생각했던 김정숙 할머니가 이 항공사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이었다니. 기내는 착륙을 준비하며 점점 분주해졌지만 몇몇 사람들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긴장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특히 옆자리에서 자신만만하게 비아냥거리던 남성과 처음부터 김정숙 할머니를 무시하던 승무원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다. 그들은 여태껏 자신들이 했던 말과 행동을 되새기는 듯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최대 주주님이라고요? 남성의 입에서 간신히 나온 말은 마치 기내의 공기를 찢는 듯했다. 승무원 역시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손을 꼭 모으고 어쩔 줄 몰라 했다. 할머니를 향했던 무관심하고 형식적인 태도가 지금은 공포로 변한 듯했다. 부기장은 그들의 반응을 보고 잠시 의아한 듯하다가 이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감을 잡은 듯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할머니? 그 말에 남성과 승무원의 시선이 할머니에게로 쏠렸다. 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할머니가 불편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그들의 경력은 한순간에 위험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정숙 할머니는 그저 여유롭게 커피잔을 들었다. 잔 속에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렵게 돈을 모아 겨우 비즈니스석을 탄 할머니라 생각하셨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만큼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남성과 승무원은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나 변명은 무의미했다. 김정숙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다시 말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참 위험한 일이에요. 오늘 그걸 직접 깨닫게 된 것 같군요. 그 말에 남성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 그는 아까까지의 자신을 떠올렸다. 비아냥거렸던 말들, 깔보듯 했던 시선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승무원 역시 손을 꼭 모은 채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주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처 몰라배고 그러나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요. 그녀는 컵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를 한 뒤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겠죠. 그 말에 승무원은 얼굴을 더욱 붉혔다. 그 순간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곧 착륙하겠습니다. 모든 승객께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체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순간 남성과 승무원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상태였다. 그들은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곱씹으며 숨조차 쉬기 어려운 듯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기내는 정적에 휩싸였다. 승무원과 옆자리 남성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주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몇몇 승객들조차 숨을 죽였다. 김정숙 할머니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다. 그 찻잔은 여전히 차가운 물을 머금고 있었다. 아까 따뜻한 차를 부탁했던 순간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할머니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한마디를 던졌다. 승무원의 서비스 태도가 이렇다니 내가 투자한 회사인데 직접 보고를 해야겠네요. 그 순간 승무원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주주님. 그녀는 허겁지겁 손을 흔들며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할머니는 다급해진 그녀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이야, 당황하셨나 보네요? 근데 아까까진 그렇게 당당하셨잖아요. 그 말에 승무원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옆자리 남성은 더욱 참담한 표정이었다. 그는 할머니가 처음 자리 잡았을 때부터 했던 자신의 말과 행동을 되새기며 머릿속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이런 분을 무시했다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회의와 협상 자리를 가졌지만 지금처럼 식은 땀이 흐른 적은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할머니에게 해명을 하려 했다. 그게 저는 정말 몰라 뵙고 하지만 할머니는 그의 말을 끊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몰라 배웠으니까 이렇게 무례해도 된다는 건가요? 남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지금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 자신을 평가절하하던 태도들, 그러나 이제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이 어쩌면 이들에게 가장 큰 교훈일 것이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살짝 몸을 바로하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런 작은 태도 하나가 회사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아시나요? 승무원과 남성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직접 보고를 해야겠어요. 회장님과도 이야기 좀 나눠야겠고. 그 순간 승무원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은 듯했다. 이분이 단순한 주주가 아니라 항공사 고위층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즉, 그녀의 행동 하나가 회사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그때 비행기가 완전히 착륙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이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들리지 않는 듯했다. 승무원은 필사적으로 할머니에게 한 발짝 다가가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서비스 태도를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다. 이미 늦었어요. 바뀌었다면 처음부터 바뀌었어야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겼다. 승무원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남성 역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침묵했다. 할머니는 기내를 빠져나가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향한 묵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시선도 그녀를 신경 쓰이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남긴 말 한마디, 단 한 번의 미소가 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김정숙 할머니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일부러 크게 떠벌리지 않았다. 그녀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었고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화내느라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생각도 없었다. 사람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그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항공사 고위 임원에게 연락을 넣었다. 다짜고짜 불만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다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비스 품질이 많이 떨어졌던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했다. 며칠 후
항공사 내부에서는 작은 회오리가 일었다. 해당 비행기에서 근무했던 승무원에 대한 고객 응대 평가가 재검토되었고, 그녀의 태도가 평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항공사 측에서는 해당 승무원을 정식으로 불러 경위를 확인했고, 내부 회의 끝에 결정을 내렸다. 당분간 고객 응대 재교육을 받도록 하세요. 재교육이라는 말이었지만 사실상 한동안 비행 업무에서 배제된다는 의미였다. 승무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녀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할머니가 처음 차를 주문했을 때 무성의하게 대했던 순간, 그녀가 무시당하면서도 조용히 참고 있던 모습, 그리고 결국 그녀가 항공사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때부터 그녀는 불안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오지 않자 혹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닐까 안도했던 찰나였다. 결국 할머니는 직접적으로 벌을 주진 않았지만 그녀가 남긴 한마디가 회사 내에서 조용한 후폭풍을 일으켰던 것이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 한마디가 임원진에게까지 전달되었고, 항공사 내부에서는 서비스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승무원은 회의실에 앉아 다시 고객 응대 교육 영상을 보면서 깊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왜 그때 웃으며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한편 무례했던 남성 승객 역시 편할 리가 없었다. 그는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에도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다. 어쩐지 주변에서 일이 계속 꼬이는 기분이었다. 그날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혹시라도 할머니가 자신의 신상을 조사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까지 들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회사 회장의 호출을 받았다. 회장은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 혹시 며칠 전에 비행기에서 어떤 분을 무례하게 대했다고 하던데.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 그게 저는 그분이 그런 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분이 내 오랜 지인이란 건 알고 있었나? 남성은 입을 꾹 다물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김정숙 할머니는 단순한 항공사 주주가 아니라 그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과도 오랜 인연을 가진 사람이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습관, 언젠가는 그게 돼일 거야.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그를 바라보았다. 다행히 직접 불만을 제기하지 않으셨으니 자네는 운이 좋은 거야.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남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그렇게 김정숙 할머니가 겪은 이 작은 해프닝은 두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를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말 것. 이제 두 사람은 그 교훈을 평생 마음에 새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김정숙 할머니의 용기 있는 대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